손흥민 선수의 득점한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산술적으로는 가능하다인 건데요. 예. 그런데 그러려면은 토트넘이 조금 더 도와줘야 된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메디슨이 조금 죽기 시작하면서 손흥민 예. 선수가 자꾸 내려와서 패스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밑에 보면은 사실 저기서 저렇게 패스를 올려주는 거가 메디슨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저걸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려면은 최소 경기당 슈팅 4번은 가져가줘야 돼요. 네. 가능성이 사실은 시즌 초반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왔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홀란드 살라가 기본적으로 치러야 되는 경기 수가 좀 많아요. 생각보다 마지막에 네. 손흥민 선수가 리그만 집중하면 되니까 예. 기회는 일단 많이 남아 있죠.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전을 통해서 토트넘에서만 400번째 경기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015-16 시즌에 입단한 뒤로 9번째 시즌 만에 달성한 대기록이고 1882년 창단에 1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토트넘 이 역사에서 손흥민보다 더 많은 출전을 가진 선수는 단 13명뿐입니다. 14번째 기록을 달성했고 이것도 보니까 토트넘이 그 손흥민 선수의 그 뭐 입단부터 이제 기록들 있잖아요. 주요한 기록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네네. 400경기를 기리는 그런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그렇죠. 함께 보고 오시죠. 이게 그래서 데뷔골. 유로파리그 데뷔골. 카라박 그리고 또 이제 팰리스전. 크리스탈 팰리스 리그 데뷔골, 리그 데뷔골이죠. 데뷔골. 그 요거는 저 드리블골 첼시전. 요건 개장. 그렇죠. 후스퍼 토트넘 스타디움. 하스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푸스카스죠. 번니전. 예. 요거 최다 그 합작골 기록. 그렇죠. 에리 케인과 함께. 요거 이제 득점왕. 노리치전. 그리고 주장. 예. 이제 400번째 게임. 요거 이제 기리는 영상 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글로 400으로 한 거죠. 맞아요. 굉장히 좀 유의미했던 그런 장면들인데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 400경기 걸어오면서 있죠. 어떤 장면? 직관을 하면서 봤던 브라이튼전 100호 골. 그 저한테는 제일 기억남지 않겠어요? 직관 얘기는 언제까지? 손흥민이 100호 골 넣는 걸 봤다니까 직접. 이거는 뭐 본인의 또 그런 거니까. 추억이니까. 직접 봤어요. 직접 100호 골을 감아차는 걸 봤어요. 인정합니다. 100m 앞에서. 그건 되게 기억에 남죠. 기억에 남죠. 예. 우리 부버지 형님은? 저는 뭐 일단은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번리전 기억에 남고. 한 70m 드리블 골. 근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의미 있는 거는 결국은 득점왕이죠. 득점왕. 그거가 아닐까.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니까. 혹시 저 그 직관 외에 이제 이렇게 본 것 중에는 혹시 가장 이 페노 가슴을 좀 울렸던 장면? 울렸던 장면? 그 득점왕. 득점왕 역시 득점왕. 득점왕 했을 때가 사실은 그때가 뭐 우리 한국 축구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나왔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그럼요. 정말 대단한 거였기 때문에 그 사실 노리치 경기가 그리고 약간 손흥민을 위한 경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토트넘 선수들이 전부 다 약간 이상하니만큼이나 다 손흥민한테만 주고. 맞아. 그때 그것 때문에 클럽이 몸기그 했잖아요. 그 골키퍼까지 비어있는데 골문 비어있는데 그 손흥민 주려다 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프리킥도 일부러 손흥민이 안 차고 모우라가 차게 하고. 세컨 거기서 또 득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모습들이 손흥민 위주의 팀이구나. 그때 진짜 이렇게 뿌듯했어. 느껴졌죠. 그때 그 다이어가 뭐라 하지 않았었냐? 그렇죠. 막 진짜 막 하냐? 크롤이 막 미친 듯이 선방을 하니까 맞아. 너 살라한테 뭐 선물 받기로 했냐고. 맞 기억나요. 맞아. 뭐 했었냐? 막 너 살라 어쩌고 했었냐? 막 이런 기억이 좀 나가지고. 그때 이제 잠깐 다이어에게 그 호감도가 상승했었죠. 그때 이제 호감도 분들이. 엄청나게 급상승했죠. 가장 기억나는 건 저는 좀 모우라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 그때. 모우라가 그때 숨통 튀어준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약간 그 뒷발로 패스. 뒷발로 패스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뭐 1분짜리 영상입니다만 진짜 그때의 감동이 좀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자, 그리고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이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에 대해서 내 친구 손흥민을 400단어로 이야기할게라고 뭐 글을 올렸던데. 그냥 인터뷰를 올린 건데요. 진짜 400단어더라고요. 제가 저거 다 긁어서 글자 수 체크해 보니까 400단어 딱 맞췄더라고요. 진짜 400단어로 조합해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가 봐요. 놀랬어요. 저도 그거 정확하게 400단어더라고요. 대박이네. 그냥 얼추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400단어.
뜹니다. 400번째 출전이라고 400단어로 이제 인터뷰를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 이제 처음 토트넘 왔을 때 순간부터의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러면서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선수였고, 처음 왔을 때부터 양발 전부 다 이제 골을 잘 넣어서 정말 놀랬었고, 네. 데뷔 시즌에 조금 힘들었지만은 그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윙어에서 주로 뛰면서도 두 자릿수 골을 꾸준하게 넣어준 게 정말 대단했다라고 하면서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 선수이자 월드 클래스의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수들에게 정말 잘해준다. 그래서 그를 알게 된 건 정말 큰 기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딱 400단어로 표현을 진짜로 했네요. 네. 네. 챗 GPT에 물어본 거 아닐까? 400단어 맞춰줘. 400. 나 뭐 할 건데 400단어 맞춰줘. 그럼 기가 막히거든요. 한 1분 안에 나오거든요. 그 힘을 좀 받았을 수도 있고 아무튼 뿌듯합니다. 예, 벤 데이비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400경기 출전했고 일단 오른쪽에 보이는 게 토트넘 소속 역대 400번째 기록 14번째 선수가 됐네요. 그렇죠. 이게 1908 09 시즌부터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풋볼리그 시작한 이래로인 건데 그걸로 놓고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14번째로 가장 많은 출전을 토트넘 선수 중에서 기록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토트넘 선수 역대 최다골 5위인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이미.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로 놓고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이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기록인 건데요. 295경기로 토트넘 역대 최다 출전 4위. 이제 두 경기만 더 뛰면 앤더튼과 이제 동률이 되는 거죠. 두 경기 차네요, 단.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안에 앤더튼 넘어서고 그러네요. 그리고 다음 시즌 가면은 해리케인도 넘어서겠죠. 그죠? 그치. 그리고 이제 골은 118골로 이제 해리케인에 이어서 토트넘 역대 2위고요. 프리미어리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또 이제 도움도 60도움으로 에릭센이 63도움으로 토트넘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 도움이거든요. 3개 차이예요. 예. 이것도 잘하면은 이번 시즌 동률까지도 갈 수 있고 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더 잘하면 뭐 넘을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뭐 최소 다음 시즌이면 뭐 최다 도움 기록자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동안 진짜 좀 토트넘의 이제 역대 기록들을 손흥민 선수가 깨면서 뭐 활약을 했는데 역대 또 400번째 출장이라는 딱 저걸 보니까 레전드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토트넘의 레전드. 네, 뭐 이제 그렇죠. 리빙 레전드죠, 이제. 예, 그렇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뭐 보시면 재계약하면 한 4년 더 뛴다라고 생각하면 네네. 저 뭐 득점 기록도 사실은 케인하고 그래서 상당 부분 좀 좁힐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한 뭐 출전 경기도 한 5위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요? 갈 수 있겠네, 진짜. 예, 진짜로 한 4년 더 뛰면. 예. 뭐 그까지 너무 무리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시즌 뭐 30경기 그 정도 뛴다고, 뛰었으면 좋겠다. 한 4시즌 정도 더. 네네네. 자, 일단 뭐 손흥민 선수가 세운 또 기록들, 뭐 출전 기록 포함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이제부터는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왼쪽 저희 머리 위에 있는 기록이 지금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이에요. 네. 지금 홀란이 18골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어서 뭐 솔랑케, 살라, 와킨스가 16골이죠. 네. 공동 2위. 그리고 뭐 보원, 뭐 이삭하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15골로 지금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두 분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득점왕이 가능할지. 가능하죠. 잠깐만 아직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아니 지금 뭔가 이제 또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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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버치 좀 먼저. 네. 자, 손흥민 선수 남은 경기 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혼란이 생각보다 좀 득점 페이스가 좀 떨어지면서 그래도 지금 3골 차로 붙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한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산술적으로는 가능하다인 건데요. 예. 그런데 그러려면은 토트넘이 조금 더 도와줘야 된다. 왜냐면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메디슨이 조금 죽기 시작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자꾸 내려와서 패스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슈팅 숫자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실제 지난 경기도 찬스 메이킹을 3번 했고 슈팅을 2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려면은 최소 경기당 슈팅 4번은 가져가줘야 돼요. 네. 그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뭐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은 뭐
두면 선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토트넘의 어떤 전술도 같이 엮여 있을 텐데 저희가 사실 이거 득점왕 이야기를 조금 먼저 꺼낸 거는 뒤에 이제 토트넘 최근 경기 예. 전술이나 전략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꺼냈고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되려면 아무래도 팀이 좀 살아야 되는 그렇죠. 당연한 예. 예. 어때요 진짜? 뭐 가능한 가능성이 사실은 그 시즌 초반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왔죠.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홀란드 살라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홀란드 살라가 기본적으로 치러야 되는 경기 수가 좀 많아요. 생각보다 마지막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약간 출전 시간을 조금만 수행한다거나. 약간 분배를 해준다거나. 예, 그렇게 되면 어허. 손흥민 선수가 리그만 집중하면 되니까 예. 기회는 일단 많이 남아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토트넘이 경기가 잘 흘러가느냐 여기에도 분명히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영향이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뭐 밀집 수비를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손흥민한테 득점 찬스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또 가르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토트넘이 잘해야 당연히 손흥민 선수도 득점왕 할 수 있는 거고 네. 손흥민 선수가 잘해야 또 토트넘도 4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좀 득점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팀의 조건 이런 것 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요게 이제 소파 스코어죠. 예, 그렇죠. 평점이에요. 이번 예. 시즌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가 7.66으로 5위에 랭크가 돼 있는데 예. 요 딱 보니까 스트라이커로 놓고 보면은 손흥민 그렇죠. 선수가 1위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은 스트라이커로 더 많이 출전했거든요. 네. 윙으로 나온 경기도 있긴 하지만요. 음.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로 이번 시즌은 분류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네. 그걸 고려하면은 스트라이커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을 얻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이 득점왕을 했을 때보다 활약상 자체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때요? 진짜 득점왕 했던 시즌보다 어떻게 보면 영향력, 주장 또 완장을 달고 선수들 다독이는 모습, 그리고 리빌딩 과정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렇죠. 예, 손흥민 선수의 영향이 득점왕 때만큼 진짜 있다. 득점왕 때보다 더 많죠. 어허. 사실 손흥민 선수가 약간 이렇게 경기적인 영향력을 크게 늘리면서 예. 플레이메이킹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건 조금씩 있었지만 이게 주가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그게 좀 주가 되는 형태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볼 때 우리가 그 토트넘이 골을 마무리하는 딱 그 부분에 손흥민 선수가 빛났다면 최근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빌드업도 가담하고 뭐 경기를 뭐 이끌어가면서 패스도 뭐 배급해주고 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향력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손흥민 선수가 뭐 한 2시즌 3시즌 전이 신체적인 아마 능력은 그때가 더 좋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뭐 흔히 말하는 축구력 맞아요. 축구력이 도사가 돼, 도사. 그때보다 훨씬 더 좋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도움이랑 2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리고 최근의 추세를 놓고 보면은 네.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보다 도움왕이 더 쉬울 것 같아 보여요. 음.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가 계속 찔러주는 어떤 역할도 의미인지 하고 알겠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움왕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일 정도거든요. 아니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찔러주는 지금 능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도움하면서. 네. 사실 팀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잖아. 그렇죠. 메디슨이 근데 좀 찔러주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잘 구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좀 구동이 안 그렇게 되니까.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도 3위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격 포인트 1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네. 보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지금 요거 오늘 있었던 웨스트햄 경기 좀 분석하면서 어떻게 좀 토트넘이 살아나야 될지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트넘이 이제 웨스트햄과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어제 이제 뭐 페노 부버지님 서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장단점이나 이게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네. 서로가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 5분 만에 베르너의 도움으로 브레넌 존슨의 선취골 그리고 전반 19분에 이 안토니오의 스크린 주마의 헤더골로 동점골이 됐고요. 결국엔 1대1 무승부로 끝났는데 진짜 요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토트넘 내려오는 팀한테는 좀 진짜 힘들어하더라. 그쵸. 예. 사실 뭐 토트넘이 그 수비를 어쨌든 흔들어 놓으려면 예. 좌우 측면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일단 좀 보장이 되어야 되는 팀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아쉬운 건 포스테콜로 감독의 전술도 조금 일관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측면을 벌리고 안으로 뛴다. 요거가 거의 주고 다른 패턴은 좀 많이 안 나오긴 해요. 그런 것도 좀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오른쪽 왼쪽에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슨, 베르너, 뭐 가끔가다 히샬리송 네. 이런 선수들이 어느 하나 약간 주전으로 자리 잡기에는 부족한 선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난 경기도 지지난 경기만 보면 쿨루셉스키가 너무 못하는데 네. 존슨이 나오니까 잘한다. 존슨 선발 써보자. 근데 존슨이 어제 선발 나왔는데 득점 장면 빼고는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경기였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존슨 또 못해. 네. 그럼 그 다음 경기 쿨루셉스키 또 못해. 그러면 존슨. 막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의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가운데 있는 이 손흥민이라는 그 존재가 수비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토트넘이 이번 여름에 좀 윙자원, 좋은 자원을 좀 데리고 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그래서 뭐 아스날, 맨시티 이런 팀들은 당연히 밀집 수비를 상대하면 힘들어요. 네. 어떤 팀이나. 근데 그런 팀들은 흔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살라라던가 홀란드 이런 이제 공격 자원들에게 득점할 수 있는 여유가 그래도 좀 많이 생기는 편이죠. 네. 토트넘은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에 정말 뭐 결정적인 찬스 한두 번 이거를 살려내야 되다 보니까 한두 번을 만약에 놓친다? 그렇지. 그러면 득점을 못하는 날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토트넘이 이번 시즌 끝나자마자 측면 공격수를 빨리 영입하고 싶어한다 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아이솔레이션에 의한 이제 원원원이 돼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맨시티 같은 경우도 도쿠가 뭐 아쉽다 이러도 도쿠도 있고 글리시도 있고 또 이제 뭐 아스널에는 사카, 마르티넬리 있고 그런 선수들이 그래서 1대1 돌파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 주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사실 1대1 돌파가 되는 선수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클룹세스키가 그나마 이제 드리블이 되는데 네. 클룹세스키는 느려. 그렇죠. 그리고 베르너와 존스는 뒷공간을 파헤치는 유형들이지 1대1로 돌파하는 유형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단조로운 문제들이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가 내려앉을 때 이게 어제 기록인 건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굉장히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했어요. 그럼에도 슈팅 숫자가 13대 11로 토트넘이 2번 더 많을 정도로 슈팅 생산성을 좀 가져가지 못했고요. 심지어 기대 득점은 토트넘보다 웨스트햄이 더 높아요. 네. 기대 득점은. 그 정도로 토트넘이 득점 기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문제를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만 보더라도 토트넘이 효율적으로 좀 공격을 하지 못했다. 이게 딱 보이는데 네. 자 다음 장면 한번 띄워주시고 이게 이제 공격 그래프죠. 네, 네. 위협도 그래프죠. 네, 위협도 그래프. 토트넘이 이제 파란 색깔이고 네. 이제 웨스트햄이 빨간 색깔인데 위협도 그래프에서 토트넘이 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데 이게 더 높게 뾰족하게 그렇죠. 길게 이렇게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도도 토트넘이 하고 점유도 토트넘이 하다 보니까 공격을 주로 한 건 토트넘이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한 번 할 때마다의 효율성은 웨스트햄이 더 좋았다라는 거죠. 저 지금 이제 뾰족하게 빨간색 썼던 네. 게 이제 더 위협적이었다. 그렇죠. 얼마 없지만 네. 한 번 공격할 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뭐 그래프나 수치만 봐도 지금 토트넘이 밀집된 수비를 상대로 좀 어렵다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 통해서 뭐 좀 재밌는 말도 했더라고.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뭐 원하는 대로 선수들 조이스틱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뭐 축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풀럼을 상대한 것보다는 구조적인 성숙도가 더 높다고 생각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풀럼전은 0대3으로 졌고 네. 웨스트햄과는 1대1로 비겼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풀럼전은 토트넘이 예. 이번 시즌 가장 안 좋았던 경기들 중에 하나였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경기와 비교하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그래프 좀 올려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뭐 풀럼전이 조금 더 그러니까 패스가 잘 안 돌아가긴 했어요. 중원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동의하진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저희가 그 8번 비수마하고 이제 29번 파페사르 사이에 패스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예. 이게 풀럼한테 밀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드라구신이 오른발잡인데 왼쪽 센터백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빌드업도 좀 안 되고 간격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비수마가 그쪽으로 붙었어요. 붙어서 뛰다 보니까 미드필더 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패스가 주고받기가 더 힘든 부분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판더펜이 복귀한 영향이 더 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예, 실제 그 지난 경기에서도 그 디 애슬레틱에서도 칼럼이 나왔었거든요. 드라구신이
그 왼쪽 센터백으로 나오면서 판더펜이 그동안 얼마나 왼쪽 센터백에서 빌드업에서 크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네. 그런 칼럼이 올라왔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부보장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풀럼보다 이번 웨스트햄전이 구조적인 게 낫다고 한데 그거에 동의하지는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 동의하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뭐 그 경기보다 잘한 건 맞는데, 네네. 예, 그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았었고, 아. 그 경기보다는 조금 더 주전들이 나온 거에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까지 살펴봤고 지금 사실은 네. 이번 경기 좀 고전했던 부분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사실 메디슨이 부상 복귀 이후에 좀 폼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메디슨의 활약? 메디슨도 약간은 좀 떨어진 건 사실이죠. 예. 메디슨이 그 부상 이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볼을 잡았을 때 찔러주는 패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들어갔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부상당한 이후부터는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네. 뭐 저게 뭐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뭐 어시스트나 뭐 골 기대값, 어시스트 기대값 이런 게 다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거는 메디슨이 더 많이 내려오는 경향도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토트넘 자체가 그 후방 빌드업 할 때 약간 읽혔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독이랑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가요. 네. 누가 봐도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중앙에 그렇지. 밀집 막 해있어요. 맨날 그 축구지. 다 알잖아요. 네. 아니 근데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그거 하나 모를까? 그래서 전방 압박을 막 하죠. 네.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서 주고받다가 턴오버가 나오는 장면들이 많아졌잖아요. 어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메디슨이 볼을 잡는 위치도 더 많이 내려와서 네. 거의 비수마와 동일선상까지 내려와서 본인이 볼을 잡은 다음 배급해주는 이런 장면이 늘어나고 있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적인 공간과는 약간 멀어지는 것도 있어서 이제 그런 이제 뭐 아까 포스테코글로가 말했던 구조적인 문제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된다.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메디슨이 그냥 공격 지역에 있을 때도 공격 지역에서의 플레이 자체가 약간은 떨어진 것도 맞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특히나 그 라인 사이에서 밀집 수비 사이에서 볼을 잡았을 때 과거에는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뭐 옆에 있는 뭐 존슨, 베르너 이런 선수들한테 찔러주면서 네. 찬스 메이킹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 그런 패스가 좀 안 나오기도 하죠. 그렇죠. 찬스 메이킹이 딱 절반이 줄었잖아요. 3.2에서 1.8. 거의 절반. 아하, 그러네요, 진짜. 예. 그렇게 줄어든 건데 이게 그가 뒤에 애슬레틱 칼럼 내용인 거거든요. 예. 뒤에 애슬레틱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가 메디슨의 폼이 떨어진 것도 맞아 보이고 그리고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기도 하다. 네.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저 장면이 이제 파케타한테 파울 당해서 쓰러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았다. 상대도 이제는 메디슨을 집중 견제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메디슨 폼이 내려오고 집중 견제를 당하고 또 이제 후방에서 패스가 잘 안 도니까 메디슨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게 돼요. 네, 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찔러주는 패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아. 그러면서 토트넘의 최근 득점 패턴들이 계속 이런 식이긴 해요. 유난히 이런 게 많아요. 아, 계속 사이드에서 예. 크로스 올려갖고 반대편에 있는 사이드 선수가 아. 뭐 마무리한다거나 이번 골도 파포스트로 그렇고. 보내서 파포스트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저기 이제 조금은 뒤쪽에 컵백을 받을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 저쪽에 포로랑 이거는 원래 이번 시즌 내내 그러긴 했는데 네. 그래도 조금 뭐랄까 후방에서 찔러주는 패스들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네. 약간 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아, 그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제 전술의 일관성이 이제 있으면서 많이 읽히기도 했고, 뭐 이제 풀어줄 수 있는 메디슨 선수가 부상 복귀 후에 조금 좋지 않으면서 전적으로 약간은 좀 좋지 않았던 모습. 그 저기 밑에 보면은 사실 저기서 저렇게 패스를 올려주는 거가 메디슨이 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저걸 이제 손민 선수가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아, 그럼 토트넘은 남은 경기 이제 해야 되고 4위 싸움 해야 되는데 뭐 좀 어떻게 개선할 점, 보완할 점이 뭐가 있습니까? 보완할 점? 보완할 점. 일단- 메디슨이 살아나야 돼.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예. 약간은 뭐 포스테글로 감독도 약간은 좀 그 플랜 A를 들고 나올 때 약간의 변화를 줄 줄도 알아야 된다. 네. 포스테글로 감독이 아예 변화를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 후반전에 공격수 막 갑자기 많이 투입해서 뭐 4-4-2를 쓴다거나 뭐 4-2-4를 쓴다거나 뭐 아예 그냥 공격수 5명을 둔다거나 예. 공격적인 변화를 되게 잘 가져가거든요. 근데 플랜 A 선발 명단으로 나오는 그 딱 플랜은 아하. 늘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약간 우리가 늘 아는 공격, 늘 아는 그 패턴이니까 다들 잘 맞고 상대 팀들이
그래서 답답하니까 후반전에 막 공격수 투입해서 변화 가져가고 이럴 때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부터 약간은 좀 그 본인이 하던 것만 하지 말고 약간의 변화를 좀 가져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남은 일정들이 이제 약간은 라인이 높은 팀들 위주로 좀 남기도 했어요. 네네네. 뭐 첼시, 맨시티, 리버풀, 뭐 아스날, 뉴캐슬 라인 좀 높이는 팀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토트넘이 약한 게 벌리도 약간 높이는 팀이죠. 셰필드도 그렇고 최근에 약간 높이는 팀에 더 강하죠 오히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시즌 막판에는 그 웨스트햄 전처럼 많이 엄청 답답한 그런 경기가 없을 수도 있다. 아, 상성상 뭐 높이 올라오는 팀한테 뭐 뒷방 때리는 축구를 하니까 강하니까. 그렇죠. 뭐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네. 축구를 하다 보니까 물론 뭐 그러다가 본인들이 뒷공간 열리는 경우도 많은데 플럼전처럼. 네네네. 그렇죠. 어쨌든 뭐 상성상은 그래도 뭐 저런 강팀들 말고 노팅엄, 벌리, 셰필드를 봤을 때 이런 팀들이 그냥 아예 밀집 수비하는 팀들은 아니라서 네. 요런 팀들 상대로 밀집 수비 걱정할 일은 그래도 없지 않을까. 네. 노팅엄만 이제 조금 수비적으로 굉장히 플레이를 하는 팀이긴 하죠. 네. 예, 누누 감독 밑에서 누누 감독.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건 그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지고 있다가 승점을 획득한 게 리버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플랜 A가 제대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실점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이제 교체 카드들을 막 투입하면서 공격 카드 한 장 더 넣고 이러면서 그래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꾸역꾸역 승점을 획득하고 있는 거지. 네. 그가 제대로 플랜대로 풀어서 가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에. 네. 그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남은 일정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노팅엄부터 시작해서 뉴캐슬, 아스널, 리버풀, 번니, 셰필드 그리고 맨시티와 첼시는 아직 미정입니다. 네. 뭐 사이에 들어갈 텐데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쉽지 않은 일정이긴 하네요. 그렇죠. 우승 경쟁 팀이 짜르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무승부에 그쳐서. 그러니까 좀 이래서- 잡아야 될 팀은 조금 아쉽긴 플럼전도 그렇고요. 예. 예,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뭐 상성상은 그래도 좋은 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노팅엄이 그리고 어제 토트넘을 3대0으로 이겼던 예. 풀럼을 3대1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노팅엄도 그거 노팅엄이 그 강등 그 삭감된 삭감 버프 예, 삭감 버프. 무패예요. 그걸 예, 받고 삭감 버프. 1승 2무거든요. 예. 누누 감독 밑에서 지금 약간 단결해가지고 어. 성적도 괜찮아요. 누누 감독 온 다음에 6승 1무 8패인가? 오. 승리랑 패가 그렇게 막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저 경기도. 네. 강등 버프가 또 있잖아요. 아니 승점 삭감된 삭감 팀들이 버프. 도리어 더 동기부여돼가지고 그렇지. 그 후에 더 올라오고 있어요. 네. 차라리. 자, 일단 토트넘의 남은 일정도 살펴봤습니다.